매직 악셀! 오늘 매직 악셀 6번째 주제 치킨 편입니다. 저희 오늘 치킨 편에 치킨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그래도 가장 저희 업계에서 혁신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치킨 플러스의 유민호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치킨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2016년 9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3년 3개월쯤 됐고, 매장은 지금 국내 한 370개, 해외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현재 이렇게 매장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전반적인 이거 숫자들 막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쭈님의 역할이시니까 외식 프랜차이즈의 어떤 전반적인 업종별 가맹점, 우리 프랜차이즈를 대표님 모셨으니까요, 프랜차이즈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해볼게요. 네. 예. 딱딱한 숫자적인 얘기고 어차피 자료화면 나가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진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경기가 많이 어려질수록 또 반대로 또 역설적이지만 창업의 시장은 또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 창업과 관련할 때 이제 그러면 외식 프랜차이즈 개인 창업이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외식 프랜차이즈로 볼 때 업종별로 가맹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저희가 앞서 산업 리포트에서 커피도 했고 피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저희가 가맹점 수가 1위에 압도적인 1위고 통계치로 보면 한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식, 커피, 주점 순인데 한식이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에 엄청나 많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킨은 단일이지만 1위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종별 가맹점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치킨이 저희가 거의 변화폭은 많이 없긴 한데 여전히 압도적인 1위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업종별 브랜드 순위라고 해서 저희가 그 브랜드 숫자로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커피가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점 분식 순으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요새 배달 많이 트렌드지 않습니까? 배달 업종에선 거의 한 50% 이상이 치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치킨 하면 또 떠올리는 경제 혹은 비슷한 업종이 피자인데요. 피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가맹점 수, 업종별 가맹점 수 추이인데요. 18년도면은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탈 때였고요. 치킨은 그래도 늘어난다, 선방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정도의 업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 외식에서는 또 치킨이 또 압도적이고요. 과거에는 사실 중식이 되게 압도적이었죠. 근데 점차 중식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너나 할 것 없이 배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비중으로 봤을 때 치킨이 50%가 넘는 거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업종 현안들이 있고요. 그 중에 치킨은 단연 돋보이는 이제 성장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치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공부를 한 지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지금 한 16년, 17년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업을 할 때 그 아이템은 저한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때 제가 과거에 한번 실패 경험이 있어서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한 5명이 돈을 모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같이 투자를 했던 다수의 분들이 치킨을 좀 원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치킨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할 때 대다수가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우려는 됐지만 다행히 좀 운이 좋아서 지금은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길게 해주시는 않으셨지만 치킨 회사도 다니셨고 말씀하신 대로 익숙했던 아이템인데, 사업 관점에서 시장이 크고 경쟁이 치열한 이런 보편적인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전히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사업화로 크게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권하나요?
사실 저는 주변에 누가 창업한다고 할 때 아이템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이제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한다고 할 때 모두가 반대한 것처럼 네. 아이템보다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꾸준히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네.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치킨 업종이 많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근데 장점은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새로 뜨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그만큼 좀 높겠죠. 예를 들어 그 대왕 카스테라 네. 같은 케이스가 뭔가 시장이 성장하는데 뭔가 실수가 그 성장하는 나중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슈나 실수가 있으면 그 산업 자체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치킨은 워낙에 이제 대중적이고 시장이 오래 성숙됐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 요소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잘 운영을 해야지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왜 이제 하신 사업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아이템을 결정하셨고 네. 아이템은 중요치 않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셨다고 하는데 네. 치킨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했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했다. 그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은 거를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지금 저희가 그 치킨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현재 고객이 어떤 그 불편함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뭐 다수가 요즘에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다, 네. 값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 걸까라고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더니 소비자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어떤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치킨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그런 홍보나 광고를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해서 네. 가맹점에 이제 물품을 공급하는 식자재를 국내 거의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예. 다른 브랜드들에서 이제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가격이면 저희는 치킨하고 예를 떡볶이를 같이 먹을 수 네. 있는 비슷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피자 뭐 몇천 원 더 보태면 피자를 먹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치킨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 그 업종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로 좀 더 치킨업을 좀 분석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치킨 창업할 때 살펴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통계치를 좀 뽑아봤거든요. 저희가 보통 치킨을 창업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네.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 평균 창업 비용이 아마 지금 화면에 뜨고 있을 텐데요. 치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개인 창업이나 또 브랜드 창업을 하냐, 또 브랜드도 어떤 창업을 하냐 좀 틀려지긴 하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 한 5,7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업종별 저희가 매출액 볼 때는 단위 매출을 네, 보잖아요. 평당. 네, 기가가 보는데 뭐 단위 매출도 창업비하고 가성비를 따질 때 높은 건데 전체적인 그냥 객관적 수치를 볼 때는 높은 업종은 아니에요. 커피보다는 높지만 뭐 다른 한식이나 주점 분식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 그렇지만 투자비에 비해서는 좀 효율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단위 면적다 매출 상위 브랜드나 가맹점 수 같은 건 있는데 이건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혹시 창업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계치는. 네. 그리고 비용을 알았으면 그 비용 내에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우리가 성공을 하냐, 네. 또 실패를 하냐 그런 통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업이랑 폐업률에 관한 통계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통계치마다 틀린데 우리가 자영업 관련돼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말고 자영업 관련된 정보들에 있는 통계치에 대한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 기준을 보면요. 저희가 창업률하고 폐업률 자체가 저희가 조금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저희가 창업보다는 폐업률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관련된 통계를 보면 또 저희 창업률이랑 폐업률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산업별로 보면요. 거기는 당연히 저희가 폐업률보다는 창업률이 높은 편이고 저희가 그 치킨 같은 경우는 또 창업 가맹점 개설률이랑 가맹점 폐점률이라고 하죠. 그 비교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14% 그리고 폐점률 10%로 비교를 해서 좀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표를 보실 때 주의하실 게 이게 기간이 어떤지랑 단위가 어떤지랑 좀 같이 해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프랜차이즈 네. 통계인지 또 자영업 통계인지 네. 전체적인 통계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네, 보셨으면 그런 좋겠어요.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시고 저희도 이 화면 보이실 때 디테일하게 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걸 저희가 보면 창업 비용이 치킨이 낮은 편이죠. 거의 되게 낮은 편인데 이제 비슷한 업종 같이 비교해서 볼 업종을 보면 이제 커피를 또 예를 들면 창업비는 2배 이상 커피가 드는데 매출은 오히려 치킨이 약간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접근하실 때. 근데 이거는 네. 아마 그 객단가 문제도 있는데 창업비 같은 경우는 또 치킨은 저희가 배달 위주로 그렇죠. 가는 네. 숫자가 많이 잡히니까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또 가맹점 수나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업체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현재 저희가 게스트를 모신 그 브랜드 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에서 네.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의 현재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정도의 상위권이죠. 업체들이 수가 엄청 많은 거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가맹점 수는 17년 기준이어서 125개, 참고로 신플러스 있을 때 통계치고요. 지금 1등 상위 업체들은 1000개가 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뭐 와. 알만한 업체들은 네. 뭐 그런 부분 같고요. 근데 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 수치를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메이저 뭐 4, 5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치킨은 최근에 아까 뭐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 치킨 플러스를 비롯해서 60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뭐 노랑 통닭 같은 것들 신규 브랜드가 좀 강세를 많이 치고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통계치가 조금 재밌다라는 네. 치킨집 창업 폐업률만 별도로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폐업률이 더 커지는 거 그거는 전체적인 업종의 트렌드고요. 저희가 보여주는 데이터에서는 특징적으로 팍 튀어나온 게 사실은 아이스크림 빙수가 엄청나게 개점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폐업률은 네. 엄청나게 또 적다고 해야 되나? 네. 많은데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게 네. 네, 제가 뭐 나갈 때는 분석을 하겠지만 전년도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2년도가 이제 어떤 브랜드가 떴나 네, 보네요. 뭔가 그죠?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리포터를 네. 2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새 폐업률이 심해서 폐업 컨설턴트도 있고 네, 그거에 맞아요. 지원 사업으로 이제 소신공에서 많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튼 창업과 폐업이 되게 많은 이런 외식업이고요. 그런 업종별로의 이런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혹시 본사 관점 말고요, 가맹점 주인들 관점에서 치킨의 매력과 치킨업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의 매력과 혹은 치킨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게 본사의 어려움하고 연결이 많이 되겠지만 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가맹점주 입장에서요. 아니 치킨업을 하는 뭐 가맹점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 독립 매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저희가 이제 치킨 저희 브랜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을 주로 제가 저희 거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정적인 수익이 이제 리스크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수익이 좀 더 필요한,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과한 리스크를 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분들은 어차피 시장 자체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주로 저는 권유를 해드렸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원래 예전에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다 그러면 그 20대 친구들이 네, 창업한다 네. 그러면 약간 만류를 했었어요. 왜냐면 좀 나이 어릴 때는 좀 더 젊을 때는 좀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래도 치킨 또 안정, 아까 말씀드린 치킨
업종 자체가 안정된 업종이라 이런 아이템보다는 좀 도전적인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진 거는 그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그 배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 저희가 20대 창업비가 저희 브랜드가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제품도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전 창업할 때도 가성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천에 9월점 누나랑 할 때 매장을 창업하는데 한 1,500만 원에 뭐 보증금 뭐 다 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장사 잘 안 되는 곳 가장 장사 네. 뭐 설비 다 돼 있는데 네. 장사 안 되는 데를 저희가 1,300만 원에 인수를 하고 간판 바꾸고 이제 노후 뭔가 좀 고칠 거 고쳐서 한 1,500, 1,600만 원에 인수를 하니까 배달형 매장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젊을 때 뭔가 창업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렇게 아주 과하게 비싸지는 않은 그 치킨 창업을 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 그리고 첫 창업은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뭐 하는데 그나마 네. 덜 비싼 수업료가 네. 네, 고급 학원비 정도 수준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대학원비 예. 그렇군요. 치킨 창업에 좀 가맹점주님들 입장에서의 창업자들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제가 생각드는 게 안정적인 소득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좁은 매장에서 대부분의 배달 좁은 매장에서 이렇게 소자본으로 창업하면서도 이제 좀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연하게 듭니다. 예. 육체 노동은 사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뭐 피자나 아니 커피나 사실 네.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네. 육체 노동이 사실 없는 외식업은 없는 네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다른 외식업보다 육체 노동이 더 세냐? 네. 사실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좀 다른 브랜드들과 한번 비교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면적당 평균 매출액이 이제 사실 면적당이라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세요? 월 평균 얼마 이 정도면은 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선도업체들 같은 게 특히나 이제 업력도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뭐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뭐 지금 2배 정도 되는 그 업계 선두고요. 그리고 가맹점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개 정도는 없습니다. 예, 치킨 플러스가 오픈한 이후로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 성장에 따른 사실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성장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 매출액이 잘 나오고 이익이 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좀 그때 매출이 좀 낮았는데 지금 이제 3년쯤 지났죠. 지금은 그때보다 매출액이 한 6배 정도 늘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 거의 3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매출액이 이제 잘 나오는지 이익이 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맹 사장님들한테 교육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결국에는 매출액을 높이고 이익을 높인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내가 그 손실과 양보를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네. 지금 제가 이제 고객분한테 어떤 서비스를 나가면 단기적인 손실이잖아요. 네. 홍보 활동을 하면 단기적인 손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내 눈앞에 바로 이익을 추구를 하면 서비스가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양념 같은 경우도 약간 듬뿍듬뿍 묻혀주면 당연히 좋고 네. 기름도 이제 많이 갈아주면 당연히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다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돼.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게 너무 돈만 바라보고 이제 하는 물론 돈이 중요한데 이게 누군가를 즐겁게 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얻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간과하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처음에 감수를 하더라도
소비자를 즐겁게, 고객분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면 고객분들이 계속 이제 알고 그 누적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누적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가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 이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원가율 75%인데도 이익이 나요.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퍼주자로 매우 유명한 일본에서 그래서 손님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원가율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왠지 이 가격은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그 가격을 마진을 많이 높이기 위해 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게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나 네. 소비자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안 보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다 받겠다. 사실 이러면은 네. 저희는 계속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더 이제 매뉴얼에 맞춰서 네.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고 매뉴얼에 맞춰서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저희가 이제 계속 네.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러프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더 본사에서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나 뭐 그런 거에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외식업이나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네. 그 근본적인 거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우선 매출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익은 그 다음에 어떤 비용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매출액은 우선 신규 고객을 어떻게 최대한 늘리냐. 우리 거를 접해보지 않은 이거 하나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한번 그 방문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만 그냥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매출액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참고로 저희가 베트남에 지금 매장이 이제 6개가 있고 지금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1호점을 저희가 오픈할 때 네. 한국 분들이 뭐 아무도 없는데 창업을 했어요. 네. 완전히 그 베트남 분들만 있는 곳에. 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한국식 치킨이다 이렇게 뭐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말 현지의 브랜드인 것처럼 네. 한번 해보자. 우리의 그런 여태까지 쌓여있는 지식이 진짜 맞는지 검증해보자. 그래서 일단 오픈했더니 당연히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아무도 없죠. 손님이 정말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아까 첫 번째 신규 고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신규 고객을 만드는 거 되게 사실은 쉬워요. 왜냐면 공짜로 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치킨을 공짜로 줬습니다. 점심과 저녁 때 앞에 전단지를 나눠서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 저녁시간에 오시는 분 치킨 공짜로 주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파격적이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와서 먹어보고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가격표가 써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음식들을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아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네. 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네. 베트남에 지금 그 매장이 그 저희 1호점 한국 1호점에 한 3개월 4개월 차 매출보다 지금 베트남 3, 4개월 차 매출도 높아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래서 다 똑같구나. 전 세계 다 그냥 신규 고객을 늘리고 그 재주문율을 높이는 데는 그것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고객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네. 품질 그렇죠. 그리고 또 서비스 그렇죠. 그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 이제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면 이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상 위에는 그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서 말 나온 김에 해외 진출을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과거에 이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치킨 플러스는 업력이 짧으니까 이제 진출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좀 가지신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외식업이 이제 맛이 정말 중요한데 맛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외식업의 본질은 저는 그 국내든 해외든 어떻게 식습관의 일부로 만드냐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져서 해외 진출을 하면
식습관을 만들어준다기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그냥 김치찌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먹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스테이크는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 야.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근데 네. 해외에 나가서 치킨 브랜드 다 스테이크 전문점의 느낌이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식습관에 좀 더 가까운, 좀 더 그래서 하는 이제 방법들이 우선 창업비 자체도 좀 최대한 슬림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쪽에는 그래서 주방 설비를 렌탈로 네, 렌탈 해주는 전략으로 창업 비용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창업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나 이제 습관을 만들어주는 아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은 이제 한국의 외식 문화를 전파하고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많이 힘들고 실패하셨지만 좀 선두 기업 중심으로 꼭 많이 진출 정말 전략적으로 노력하셔서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기감이 되는 뭐 브랜드 해외 쪽에서는 아마 같은 치킨이니까 온천 그런 데들 회자 될 것 같고 그런 얘기 그런 네. 해외 브랜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제일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하거나 좀 내가 롤모델로 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브랜드들 우리 브랜드 말고요. 남의 브랜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국내 저희보다 뭐 매장이 많든 적든 다 배우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치킨 브랜드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나 이제 아이템들도 배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하나를 딱 꼽자면 아까 말씀하신 본촌 치킨. 네. 본촌 치킨이 지금 글로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네. 글로벌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본촌의 치킨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네. 저희도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좀 욕구가 막 네. 꿈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60개 키친이 아니라 60개 치킨이 좀 뭐라 그러죠? 브랜드 포지셔닝을 정말 잘했다. 네. 그러니까 깨끗한 피자의 대명사처럼 막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비슷한 전략이 있는 브랜드들 아류가 많이 나왔고 뭐 먼저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이미지 자체는 60개 치킨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프라다 치킨 이런 건 좋은 얘기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좀 독특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만들었다. 근데 더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두 회사다 뭐 더 노력을 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참 성장을 만든 회사들 보면 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굽냐, 뭐 하냐, 가마솥에 분당이냐, 가마솥에 하냐, 쌀로 두 개를 만드냐, 주냐, 뭐 많이 주냐, 그리고 치킨 플러스처럼 뭐 하나 더 주냐, 뭐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으면서 시장에 안착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